이번 국가 9번째 국가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저는 호주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어렸을 때 오스트리아 또 호주의 영어 이름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너무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도 헷갈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오스트리아가 그럼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이게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유럽 여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시면은 오스트리아가 유럽 대륙에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GDP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540조 정도인데 이게 전 세계 28위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국민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수도인 빈 있잖아요. 빈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된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좋은 나라인데, 오스트리아 1인당 GDP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1인당 GDP는 약 53,000달러예요. 194개 국가 중에서는 14위 랭킹에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6,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확실히 높은 수치죠. 네네. 예, 이러한 오스트리아는 유로화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스트리아가 바로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는요, 유러피안 어니언에서 유럽 대륙 나라들의 연합체이고요.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현재 27개국의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주국님, 그렇다면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 모두 유로 사용하나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쓰려고 그렇게 연합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근데 EU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유로화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스웨덴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또 헝가리, 덴마크, 체코, 또 불가리아, 이 7개 국가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로화는요, 20년 정도마다 지폐의 디자인을 바꿔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로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네, 유로는 5유로부터 500유로까지 총 7종류의 지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폐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합니다. 맞네요. 이게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페소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로도 상당히 이쁩니다. 네네. 새 지폐로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5유로는 약 5.8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7,000원 정도고요. 최고액권 500유로는 587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70만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유로는 건축 양식을 주제로 디자인됐는데요. 보통 국가의 인물이나 명소 아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다 보니까 국가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요소들을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채택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유로를 보시면 이게 단순하고 남성적인 건축이 주를 이뤘던 고전 양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양식을 본떠서 균형과 이렇게 좀 안정 그리고 위엄을 중시하는 고전 양식으로 지어진 창문과 문, 그리고 그 뒷면에는 고전 양식으로 지어진 다리와 유럽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고전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아마 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저런 건물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네. 다음으로는 20유로예요. 앞면에는 교회 건축의 절정으로 건축회와 또 조각을 종합한 종합예술작품이라고 불리는 고딕 건축 양식이 지어진 창문하고 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럽에 건축하면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20유로에 그려져 있네요. 또 여러분들은 유럽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전 못 갔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아니, 못 가봤습니다. 저는 유럽에 건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밀라노 성당인데요. 정말 압도적인 저 모습이 제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대단하네요. 밀라노 성당 저거 너무 뾰족뾰족하니 정말 무섭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네. 다음으로 네. 50유로. 네, 50유로인데 50유로 앞면에는 이 15에서 16세기에 유행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신을 중심으로 하던 중세 건축과 달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건축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 공공건물, 궁궐,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앞서 보신 건물들보다 이게 훨씬 확실히 아기자기하고 좀 규모가 작은 게 느껴지시죠? 네, 이 밀라노 성당은 규모도 엄청 크고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산타마리오 노벨라 성당은 동글동글해요. 무슨 어린이집처럼 정말 이렇게 귀엽게 생긴 모습인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기자기해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500유로인데요. 500유로 정말 갖고 싶어요. 저거 단위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까 이거 한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유, 저거 한 10장만 들어도 아이고야. 네네. 네. 이게 500유로에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다양한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20세기 현대 건축 문화로 지어진 창문과 문, 그리고 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500유로가 2019년 이후로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왜일까요? 근데 가장 고액권 아닌가요? 왜 더 이상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랑 관련이 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고액권인 500유로가 단위와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검은 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 검은 돈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느낌이 오시겠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돈들을 말합니다. 네. 제가 사과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사과 박스에 500유로를 차곡차곡 넣으면 그 검은 돈들의 액수가 그냥 어마어마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확실히 단위가 크다 생각은 했는데요. 그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서 이제는 발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씁쓸합니다. 뭐 어쨌든 유로화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유럽의 건축 문화가 참 다양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유럽의 건축 양식은 과연 어느 앞에 그려져 있나요? 네, 이것보다 먼저 그 위조 방지 기술부터 알아봐야죠. 네, 화폐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조 방지 기술이 제일 중요하죠. 우선 유로화 지폐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양쪽에 이 반복되는 선과 액면가 그리고 메인 건축물 이미지를 요판으로 인쇄를 해서 이제 좀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폐를 이렇게 빛에 비춰보시면 초상화와 액면가가 워터마크로 보이고 가운데 이 보완선이 검은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 또 다른 지폐들에도 빠지지 않았던 홀로그램, 또 지폐를 기울이면 오른쪽 그 세로의 홀로그램의 초상화, 또 건축물 이미지, 액면가가 보이고요. 왼쪽 하단에 그 액면가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또 표면에 매우 작은 글씨들을 인쇄를 해놔서 복제가 어렵고요. 자외선을 비추면 지폐에 삽입된 특수 섬유가 발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자외선이 아니라 그 특수 자외선을 비추면 또 다른 영역이 발광을 하고 있고요. 그 적외선을 비추면 액면가와 그 건축물 이미지, 또 오른쪽에 무늬가 보인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지폐네요. 이게 그냥 자외선 발광 기술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기술인데 유로는 특수자외선, 그러니까 이게 UVC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반응하는 기술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수자외선을 사용한 위조 기술은 굉장히 신식 기술이라서 확실히 다른 나라들에서 함께 사용하는 화폐여서 그런가 이게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한 국가에서 통용돼야 하는 화폐이다 보니까 유럽 전체의 문화 양식을 담아낸 유로, 또 다른 나라에서 자주 보이던 홀로그램 기술뿐만이 아니라 특수 자외선까지 활용한 고차원적인 위조 방지 기술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유로화가 익숙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어서 너무 매우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에게 유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네, 투표의 시간입니다. 우선 투표 주시고요. 네, 87% 가까이가 아주 잘 만들었다가 잘 만들었다를 해주셨고요. 정말 못 만들었다가 2.8% 정도니까 매우 낮은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상당히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